남자는 생각보다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평생을 누군가에게 헌신해온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특히 인생의 반을 지나온 남자에게는 아닙니다. 젊은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에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남자는 그 말 앞에서 때로는 침묵합니다. 때로는 웃어넘깁니다. 때로는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지나온 남자는 말의 무게를 압니다. 약속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겁던 감정이 식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한다는 말 하나로는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성의 95%가 여기서 착각합니다. 남자는 애정 표현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칭찬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다정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남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 곁에서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감정의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존재의 말입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당신이 애써 온 세월을 압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말은 남자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오래 닫혀있던 자존심의 문을 엽니다. 말없이 버텨온 인생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울 곳이 없었을 뿐입니다. 남자는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약해 보일까 두려웠을 뿐입니다. 남자는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책임만 떠안는 일에 지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 아무 존중도 없으면 남자는 더 외로워집니다. 다정한 목소리 뒤에 무시가 숨어 있으면 남자는 더 멀어집니다. 함께 산 세월이 길어질수록 필요한 것은 뜨거운 고백이 아니라 깊은 이해입니다. 김용석 교수의 삶의 철학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인간은 끝까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마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섬세해집니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깊은 인정 하나를 기다립니다. 남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가 듣고 싶은 말은 불꽃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흔들리는 밤에 길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관계가 갈라집니다. 어떤 여자는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남자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여자는 단 한마디로 남자의 등을 다시 펴게 합니다. 그 차이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젊음이 아닙니다. 남자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대부분의 여성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왜 점점 말이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원래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너무 오래 삼켰습니다. 너무 오래 괜찮은 척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남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별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남자의 가슴 밑바닥에 숨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젊을 때 남자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집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세상이 그 믿음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돈 걱정은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들은 멀어집니다. 아내의 말투는 날카로워집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어집니다. 그때 남자는 묻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인가? 나는 아직 존중받을 사람인가?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좋은 존재인가? 하지만 그는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 두렵다고 고백하면 안 된다. 가족 앞에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침묵합니다. 침묵은 평온이 아닙니다. 침묵은 포기일 때가 많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남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남자는 상처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설명해도 소용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혼자 있으려는 남자는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무너짐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성이 모르는 남자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는 사랑을 못 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을 잃었다고 느낄 때 무너집니다. 남자는 관심이 없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멀어집니다. 남자는 말이 부족해서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말해도 비난으로 돌아올까봐 입을 닫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말하려 할 때마다 당신이 먼저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조용히 쉬고 싶어 할 때 게으르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들이 하루에 한 번이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10년이면 산이 됩니다. 20년이면 벽이 됩니다. 30년이면 감옥이 됩니다. 남자의 마음은 한 번에 다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칩니다. 한마디에 다치고, 표정 하나에 다치고, 비교 한 번에 다치고, 무시당했다는 느낌 하나에 다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을까? 왜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반응이 없을까? 그러나 그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안에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 다릅니다. 젊은 날에는 감정이 관계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존중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젊은 날에는 설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늙어가는 길 위에서는 품격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에는 보고 싶다는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남자에게는 당신의 수고를 압니다라는 말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자의 오래된 피로를 풀어줍니다. 당신이 얼마나 버텨왔는지 압니다.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말은 남자의 영혼에 물을 줍니다. 마른 뿌리에 물을 줍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존감에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해? 이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존재를 부정하는 칼처럼 들립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로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정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래 산 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보아야 합니다. 늙어가는 두려움, 밀려나는 두려움, 돈이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몸이 약해지는 두려움,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모르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는 듣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을 알면 한마디로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남자가 듣고 싶은 말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살리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김영석 교수가 평생 말해온 한 가지 원리가 열립니다. 김영석 교수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늙어가느냐라고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품격은 끝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도 끝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도 끝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년 이후의 사랑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통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흥분도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 세워주는 일입니다. 넘어지려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일입니다. 늙어가는 자존심을 함부로 밟지 않는 일입니다.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듣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확인보다 존재의 확인을 원합니다.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 존중받을 사람인가? 나는 아직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립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립니다.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관계의 법칙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다시 강해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이 욕구를 더 숨깁니다. 더 감춥니다. 더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당신이 그에게 해줄 말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세월을 압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 말들은 남자의 무의식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복되는 말에 의해 길들여집니다. 비난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믿게 됩니다. 무시를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존중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다시 어깨를 댑니다. 믿음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다시 책임을 질 힘을 얻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운명을 만듭니다. 말은 얼굴을 바꿉니다. 말은 집안의 온도를 바꿉니다. 말은 한 남자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입술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선택을 비웃으면 그는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약점을 찌르면 그는 마음을 닫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 그는 당신의 품 안에서도 고독해집니다.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는 머뭅니다. 그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는 책임집니다. 그가 믿음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늙어가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남자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가 자기 자신을 다시 존중할 수 있도록 말의 토양을 바꾸십시오. 흙이 바뀌면 나무가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던지는 말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원망이 될 수도 있고 평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죽은 땅처럼 보여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땅이 있습니다. 햇빛이 닿으면 다시 싹을 틔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문장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고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부터 바꾸면 됩니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어야 인생의 저녁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3번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다시 세워주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자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많습니다. 나도 힘들었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나도 외로웠다는 말이 가슴을 칩니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습니다. 당신도 버텼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방법은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겨루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의 방법은 무너진 관계의 숨구멍을 다시 여는 길입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이 말은 남자의 가장 깊은 불안을 잠재웁니다. 내가 쓸모없지 않구나.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안정이 되는구나. 내가 아직 이 집의 기둥일 수 있구나. 남자는 이 말을 들을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오래 닫힌 문이 조금 열립니다. 두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판단이 낡았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시대에 뒤처졌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를 다시 불러내는 말입니다. 그의 세월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애쓴 것을 압니다. 이 말은 반드시 천천히 해야 합니다. 지나가듯 던지지 마십시오. 눈을 보고 말하십시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그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느리게 반응합니다. 오래 굳은 흙은 물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 말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강한 말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편이 한 사람 있다는 감각.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돈보다 먼저입니다. 자존심보다 먼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남자는 집에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숨이 쉬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남자는 자기 존재가 짐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섯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중년 이후의 남자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숨깁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을 농담으로 넘깁니다. 실수할까봐 미리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때 이 말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늦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남자의 자존심 깊은 곳에 닿습니다. 남자는 사랑보다 무시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칭찬보다 모욕을 더 오래 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의 마음에 박힌 오래된 가시를 하나씩 빼내는 말입니다. 이제 방법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루에 7마디를 모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색합니다. 그러면 꾸며낸 말처럼 들립니다. 하루에 한 문장만 고르십시오. 가장 진심이 담길 수 있는 한 문장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짧게 말하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득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말한 뒤에는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바로 무엇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과거의 잘못을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애쓴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한 뒤에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지 라고 덧붙이지 마십시오. 덧붙이는 순간 축복은 거래가 됩니다. 덧붙이는 순간 위로는 비난이 됩니다. 덧붙이는 순간 남자는 다시 문을 닫습니다. 말하고 멈추십시오. 바라보고 멈추십시오.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멈추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밤에는 잠들기 전 조용히 상상하십시오. 그 남자의 등이 조금 펴지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말수가 적던 사람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마음을 여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집안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어두운 방에 작은 등불을 켜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상상은 허공의 장난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가는 길을 현실은 조금씩 따라갑니다. 오늘의 말은 내일의 표정을 만들고 내일의 표정은 다음 달의 분위기를 만들고 다음 달의 분위기는 남은 인생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길을 시작하면 반드시 한 가지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벽은 남자의 무반응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올라오는 오래된 의심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항상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변하지도 않는데 내가 좋은 말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차갑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대하고, 오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관계는 어제와 같은 길을 갑니다. 어제와 같은 말, 어제와 같은 표정, 어제와 같은 침묵, 어제와 같은 거리.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붙잡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면서도 마음은 자꾸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난도 익숙하면 편합니다. 냉정함도 익숙하면 편합니다. 포기하는 마음도 오래되면 자기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운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작은 목소리가 말할 것입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또 나만 상처받는다. 저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른다. 괜히 부드럽게 말하면 내가 진 것 같다. 그 목소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도 당신을 지키려고 생긴 것입니다. 다시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다시 기대하지 않게 하려고 당신 안에서 방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패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사랑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방어가 오래되면 감옥이 됩니다. 자존심이 오래되면 외로움이 됩니다. 옳고 싶다는 마음이 오래되면 곁에 있던 사람도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품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먼저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비난을 멈추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다루는 어른의 힘입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 힘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시키는 대로 공격하지 않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라는 말이 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애쓴 것을 압니다. 라는 말을 하려다가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눈물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감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화는 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반복으로 시작됩니다. 조용한 반복, 작은 반복,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반복. 그 반복이 어느 날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남자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그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을 갑자기 들으면 사람은 먼저 의심합니다. 왜 저러지? 무슨 부탁이 있나?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하나?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느리게 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음은 햇빛을 받자마자 강물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결이 풀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재촉하지 마십시오.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이 없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순간 선물은 빚이 됩니다. 위로는 압박이 됩니다. 사랑은 시험지가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품격 있게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모든 상처를 참고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례를 허락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폭언을 견디라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버리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존중은 나를 지우면서 상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존중은 나의 품격을 지키면서 상대의 품격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먼저 바꿀 것은 노예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구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웃어주면 기쁘지만 웃어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대답하면 감사하지만 대답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나의 언어를 바꾸고 있다. 나는 지금 내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 마음으로 계속 가십시오. 하루에 한 문장, 하루에 한 번의 침묵, 하루에 한 번의 따뜻한 시선,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아 보여도 충분합니다.
느려 보여도 충분합니다. 깊은 변화는 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상한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사람이 조용히 넘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등을 돌렸을 사람이 잠시 머뭅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사람이 짧게 한마디 합니다. 고맙다고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말의 끝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때 알아차리십시오. 씨앗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친 마음 안에서 작은 생명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마지막 열쇠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도 아닙니다. 진짜 열쇠는 당신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자신을 다시 부르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반응을 기다리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말의 품격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수준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존중의 언어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불행한 여자라고 부르면 마음은 불행의 증거만 찾습니다.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부르면 세상은 손해의 얼굴로 보입니다.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라고 부르면 작은 배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하면 인생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나는 기쁜 사람입니다. 나는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로 말하지 않고 지혜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르십시오. 억울함이 올라올 때 부르십시오. 서운함이 목까지 차오를 때 부르십시오.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싶을 때 부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새 사람이 되는 문턱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재혼하지 않아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지 않아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내가 나를 다르게 대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 말을 다르게 고르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 침묵을 다르게 사용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 눈빛을 다르게 보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동안 당신은 너무 오래 싸워왔습니다. 말로 싸우고, 표정으로 싸우고, 침묵으로 싸우고, 기억으로 싸워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마음속에서는 매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가? 누가 더 많이 참았는가? 누가 더 많이 외로웠는가? 그러나 이제 그 재판을 끝내십시오. 재판이 끝나야 평안이 시작됩니다. 판결을 내려야 사랑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겼는지를 정해야 노년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은 인생의 행복은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볍게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높은 자리에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작은 말다툼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세월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나간 상처만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앞으로의 평안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한다는 말 하나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존중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 바뀝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원망 속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팔자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 이 세 문장을 버리십시오. 이 문장은 영혼을 늙게 합니다. 얼굴을 어둡게 합니다. 집안을 차갑게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까지 말려 죽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에 평화를 허락합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도피도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을 향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말투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의 습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무반응 때문에 내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숨소리가 달라집니다.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때 남자도 느낍니다. 말로는 설명하지 못해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나를 몰아붙이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평안을 지키려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에게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말 한마디에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 앞에서도 당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무뚝뚝함을 당신의 가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의 느린 변화를 당신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압니다. 나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더 깊은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이 약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남은 세월을 원망의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세월을 품격의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남자가 듣고 싶어하는 7가지 말은 사실 남자를 위한 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낮은 감정에서 높은 품격으로 옮기는 말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차가운 계산에서 따뜻한 지혜로 옮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자신을 새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나는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로 상처를 깊게 하지 않고 말로 숨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을 조급하게 요구하지 않고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새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새 이름은 마음속 생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입 밖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유저도, 인생도, 당신의 잠재의식도 당신이 어떤 문장으로 자신을 봉인하는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느끼기만 하지 마십시오.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생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입 밖의 선언으로 굳어집니다. 말하지 않은 결심은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나 말로 꺼낸 결심은 길이 됩니다. 방향이 됩니다. 약속이 됩니다. 내 영혼 앞에서 세우는 조용한
기둥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원망으로 채울 것인가? 나는 남은 인생을 존중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더 이상 남편 탓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월 탓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팔자 탓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집안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한 사람의 다친 마음 앞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눈물겹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말이 달라지면 당신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달라지면 당신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눈빛이 달라지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가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늙어가는 사랑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저녁을 따뜻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말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당신이 애쓴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7문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7문장은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대하는 법입니다. 이 7문장은 무너진 자존심을 밟지 않는 법입니다. 이 7문장은 늙어가는 두 마음이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사랑은 다시 거래가 됩니다. 존중은 다시 시험이 됩니다. 평화는 다시 멀어집니다. 그저 오늘의 한 문장을 심으십시오. 내일도 한 문장을 심으십시오. 말이 씨앗이 되고 침묵이 물이 되고 눈빛이 햇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을, 날카롭던 말끝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집안에 떠돌던 오래된 긴장이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언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품격을 선택합니다. 나는 원망의 언어를 버립니다. 나는 존중의 언어로 남은 인생을 다시 세웁니다. 이 선언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반드시 한 문장으로 남기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존중의 언어로 내 남은 인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글자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우주의 방향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세월 앞에 품격 있는 약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남기는 그 한 문장이 내일의 당신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말하고 싶을 때 당신의 입술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당신의 마음을 다시 높은 자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끝까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도 끝까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저녁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 살아온 사람이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돌려주지 않고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말로 사람을 꺾지 않고 말로 사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존중을, 원망이 아니라 평안을, 침묵의 벽이 아니라 따뜻한 등불을.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신의 말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눈빛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품격 있는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존중의 언어로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붙잡으십시오. 이 문장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이 문장으로 분노를 가라앉히십시오. 이 문장으로 오래된 상처를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문장으로 당신의 저녁 인생을 봉인하십시오. 이제 댓글에 남기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존중의 언어로 내 남은 인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